네, 안녕하세요. 선울기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이제 4일 정도만 일하면 주말이 오네요. 그래도 진짜 월요일이 빨리 시간이 지나간 것 같고 다들 주중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발 내년에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가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언했던 금리 인상 발언을 하면서 한국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 구두 개입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발언이 정책으로 실행이 된다면, 통화 정책으로 나온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쓰면서 원달러 환율을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350원부터 1470원, 이제 1460원 정도로 원달러 환율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상당한 국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가 소모되고 있고, NDF 시장에서는 연일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도 다시 환율이 튀어오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면서 전 세계 경제가 고금리의 휴후증과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이 또 재편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물가의 구조적인 상향 압박 등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시 물가가 반등한다면 2026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재차 인상을 할 거고, 한국은행 역시 따라서 금리를 올리게 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게. 한국 경제에는 이미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충격과 이제 복합적인 위기에 가까운 형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끝없는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의 대응은 외환보유고를 팔아서 원화를 방어하는 것과, 이외에 정말 갈 때까지 간다면, 그리고 많은 재정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다시 시작된다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금리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성장률과 물가를 합친 함수라고 하면 한국의 10년물 금리가 3.3%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성장은 올해 1%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정도의 금리 상승을 보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과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 디플레이션 압력도 분명 있지만,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은 실물 경제에 들어가는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일단 올해 지금 휘발유 가격은 어느새 1,700원을 넘었습니다. 그 가격이 안착하는 것을 보면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그런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죠.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생각보다 마음 한켠의 두려움 중에 하나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자금 흐름에 즉각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저의 초기 구독자분들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매번 이제 FOMC에서 파월이 이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발언과 이제 올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 자산 시장이 이제 박살났던 걸 기억할 겁니다. 한 국가의 통화 정책 변화가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 자산의 기준 금리는 사실상 미국 국채 수익률로 결정이 되고요. 일단 당연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나오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할 거고, 안전자산 선호로 글로벌 자금이 급격히 미 국채로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시중에 있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빨려 들어가죠. 정리를 하면 미국 금리가 오르면 신흥국 주식과 신흥국 채권이 미국 국채로 이동하고, 고위험 자산이 달러 자산으로 회귀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흥국 탈출 속도도 가속화됩니다. 한국처럼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중견 개방 경제는 그 충격을 더 크게 받고요.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 매도가 증가하고,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외국인 자본의 이탈 가속도가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이 됩니다. 그리고 원화 자산 중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하죠. 그러면서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데, 결국 미국 금리 인상 자체만으로도 한국 경제는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미국에 종속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그 충격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증폭되고 연쇄되고 누적됩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 인상보다 실질적인 충격이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데, 일단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25에서 0.5%의 변화만으로도 체감 충격이 2배에서 3배로 발생합니다. 이미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출을 조달한 금리가 변동 시기가 한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20년도에 저금리의 대출을 받고 22년도, 23년에 이제 고금리 대출에서 이제 엄청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되게 변동금리 비율이 높아서 부동산과 이제 전세 대출과 신용 대출까지 겹쳐 있으면 26년에 만약 금리가 다시 오른다? 그럼 주담대 금리가 지금 6%인데 다시 7에서 8%에 진입하고 신용대출 금리는 10% 이상,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 이자가 폭등하게 되죠. 이자 부담이 가계소득의 30에서 50%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그때도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 소비가 급감하고 연체율이 상승하고 자산 매물이 증가하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됩니다. 가계부채가 많은 나라에서 금리 인상은 거의 경제 심장부를 압박하는 것과 같고, 당연히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한국도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이 기업들이 이제 은행 대출 의존도가 높다면 금리가 오르면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을 포기하고, 은행 대출 금리 상승은 만기의 연장 거부를 증가시키고, 이게 투자 축소와 성장 둔화, 그리고 고정비의 증가와 인건 운영비의 압박으로 노동시장은 더 악화됩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부터 연쇄적으로 위험 신호가 발생을 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돈이 많이 쏠려있는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리 민감도가 매우 높고, 만약 미국과 한국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 매수 수요가 완전 위축되고 가격의 하방 압력이 가속화되고, 그리고 지금도 넘쳐나는 미분양이 더 증가하게 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폭증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와 중소 시행사가 연쇄적으로 자금 경색이 되면서 더 파산에 몰리겠죠.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실수요 외에 영역에서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부동산과 가계, 기업, 금융기관이 동시에 흔들릴 위험이 생기고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글로벌 기준 달러가 강세로 완전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인 것은 아직 위기의 시작도 아닌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미국 금리 인상기에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갈 텐데 원화는 그때 더 약세로 가겠죠. 물가가 오른다면 한국은행은 다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생기고, 이게 악순환 고리로 이어집니다.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총 모든 연체율 비율을 보면 23년도에서 25년도에는 연체율이 이미 상승세이고, 26년 금리가 오른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현실화됩니다. 개인 연체가 폭증하고 자영업 대출 부실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와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과 이 연체율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카드사나 캐피탈 등 전 분야가 압력을 받습니다. 당연히 국가재정도 압력을 받겠죠. 국채금리가 폭등하면서 금리 인상은 국가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미 지금도 10년물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채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신용등급 압박 위험도 생깁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에 국채금리는 다시 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일부 원화 약세가 수출을 돕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조건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 경기 둔화는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수출은 환율보다 글로벌 수요가 더 중요한 거고, 일단 가장 심각한 상황은 고금리 상황에서 투자 설비 확장이 불가능해지니까 기업은 생산 능력을 키울 여력이 없어지고, 결국 수출 기업도 환율 상승 수익 증가라는 단순 공식이 성립하지 않죠. 요즘에 주담대 시중금리가 6%까지 올라가면서 영끌족들의 비명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만약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동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누적적인 구조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단순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과 가계나 기업 그리고 금융권과 국가, 재정, 환율 물가가 모두 연결된 한국 경제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따라서 2026년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단일 충격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무서운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이럴 때일수록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게 이제 현명하다는 생각이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